네, 이슈앤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퀴즈가 나갔죠? 나중에 들어오신 청취자분들 위해서요. 한 번 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이슈앤피플, 2번 뉴스식당, 3번 이슈쇼, 4번 시선열중. 여러분은 지금 이승훈의 이슈앤피플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요. 작은 성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답과 함께 소중한 의견 같이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앤 피플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요. 요즘 가장 많은 경찰 기자들이 투입해서 취재하고 있는 3인조 강남 납치 살인 사건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예, 팀장님 어떻게 강남 한복판에서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CCTV도 정말 많은 곳이고 뭐 결국은 뭐 그런 화면도 잡히기도 했는데요. 네. 대범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뭐 이런 말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좀 어리숙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굉장히 되겠죠? 허술하고 그 무모한 범행이죠. 예. 그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3월 29일이죠. 지난달. 예. 밤 11시 46분으로 CCTV상 그 확인이 됐는데요. 예, 예.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예. 3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상대로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요. 예, 예. 납치를 하니까 여성이 땅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죠. 예, 예. 절박하게 그 간절한 구조를 요청했으나 아파트 도로변에 다른 공범이 세워놓은 차량까지 가도록 아무도 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예. 결국 차량 안으로 밀어 넣어서 납치돼가지고 끝내 대전 대청댁 야산에 안매장한 그 상태로 발견이 된 건데 예. 이 강도 살인 사건인데 예. 범행 당시 공동 주거 지역이고 이제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인데도 그러니까요. 이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건 대담한 게 아니라 무모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좀 보는데 예. 특히 도심의 공동 주거 지역 안에서 이 아무런 제재 없이 납치가 이루어졌다는 거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국의 많은 그 특히 여성들 쪽에서 두려움에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를 느낀다는 그런 강력 사건입니다. 저도 좀 CCTV 화면을 봤지만요. 그 네. 뭐 늦은 시간이긴 했습니다만 그 시간에 강남 역삼동에 차들 참 많이 다니고요. 또 편도 그렇습니다. 2차선이더라고요. 그렇긴 했지만 네네. 그렇게 차 세워놓고 아니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아니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팀장님?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게 너무 무모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범행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사실은 이 범인들은 그 CCTV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12시가 되기 전이긴 하지만 예. 그곳은 도로변이기도 하고 또 많은 그 아파트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또 왕래를 하는 이런 예. 곳이란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상태를 전혀 무시하고 예. 범행을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 절박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죠. 아,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안타깝게 그 납치가 됐지만요. 그러니 네. 결국은 그 숨졌어요. 그렇죠? 그 짧은 네.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를 봐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떤 그 절박한 심리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부분은 왜 예. 그러냐면요. 예.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미 특강법에 의해서 신원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연조라는 그 30세 된 이 범인은 자기 차를 가지고 또 범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본인 그 명의가 그 등록이 된 차량. 예. 이런 경우는 사실 제가 많은 강력 사건을 다뤄봤지만 예.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또 도주를 하면서 국도나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변복, 소위 말하면은 그 복장을 변복하고 그다음에 예. 택시를 이용하거나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또 예. 이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그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한 그런 범행이 마치 그 거짓말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어떻게 보면 허술한 그런 범행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요. 일단 그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 바로 체포가 됐어요. 그 체포 과정도 또 궁금한데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납치할 당시 이제 목격한 주민이 예. 뭐 어떤 남성이 여성을 차에다 강제로 끌고 납치를 한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CCTV 확인하고 예. 뭐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 이런 식으로 도주를 했는데 예. 결국 WASS라고 해서 전국 수배 차량 조치를 좀 뒤늦게 하긴 했습니다만 예. 현장에서 그 넘버를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서울경찰청, 경기 남부청, 충북청, 대전청 이렇게 공조 수사를 해서 예. 추격 끝에 범행 42시간여 만이죠. 31일 날 10시 35분부터 예. 경기 성남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순차적으로 예. 이 실행범과 교사범을 검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참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체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치된 분을 살릴 수는 없었다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그 신고자가 지정한 차량과 그다음에 예. 그 당시에 두 건의 그 유사한 형태의 그 실종 납치 그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대조해서 확인하는 바람에 예. 결국 그 WASS라는 게 전국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이거든요. 예. 여기에 조치를 하고 공조 수사를 했더라면 예. 혹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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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상을 했지만은 피의자들 신상이 공개가 됐죠. 이제 이름 얘기해도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체포 피의자들 신상 공개했는데요. 예. 어제죠. 그 예. 서울경찰청에서 내부 3명, 외부 예. 인사 4명, 이게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해가지고요. 예.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 이제 이 경우가 바로 그 교사를 한 교사범이죠. 35세. 이경우요. 예. 이 경우 그리고 이제 그 범죄 경력도 있지만 대학 동창으로 밝혀진 실행범 황대한 예. 35세. 예.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차량 소유주 범행에 이용했던 차량 소유주 예. 연지호 30세. 예. 이렇게 3명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차량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뭐 범죄 경력은 없었던가요? 연지호는 지금 특별한 범죄 경력은 없는 걸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들고 나왔다는 걸 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네네. 팀장님 정말 이게 파면 팔수록 계속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그렇죠. 뭐 수사 과정에서 지금 피의자가 더 늘었죠. 그러니까요. 네. 어제 이제 5일이죠. 오후 3시 6분경에 경기도 용인 죽전의 그 한 백화점에서 예. 강남 납치 사건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유모 씨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부인 그 항모 씨도 임의동행 수사 중인데 예.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유 씨가 아내 황 씨와 함께 그 피해자가 그 퓨리에버라는 코인 회사의 그 예. 상담, 예. 홍보 이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권유로 이제 퓨리에버라는 코인 투자를 했는데 뭐 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해요. 예. 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납치 착수금을 받았다고 하는 이 얘기가 지금 공범들 연지호나 항대한 입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또 더군다나 더 중요한 그 긴급 체포 사유는 예.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통신 수사는 이제 기본 ABC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경우가 그 유 씨하고 만난 게 바로 경기도 용인에서 유 씨 집에서 만난 건데 예. 31일 0시경 그러니까 29일 날 11시 46분경에 이제 그 범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집행범 그 실행범들이. 예. 그런데 경기도 용인에서 이경우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어제 긴급 체포된 범행 배우자로 지목된 유 씨가 예. 집에서 만난 게 확인이 됐고 예. 그다음에 31일 날 오후에 논현동 유 씨 회사에서 접선한 사실이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긴급 체포 영장에 적시를 해가지고 이 체포를 해서 현재는 체포가 총 5명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 여성을 태우고 간 거고 그걸 교세했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 예, 이경우는 또 이경우하고 유 씨를 또 따로 유 만난 씨. 거군요. 네네 따로 만났습니다. 그 범행 시점이 끝난 이후에 아마 서로 연락이 돼서 이제 지금 실행이 착수가 돼서 성공했다 아마 이런 얘기가 주고받지 않았을까 싶고 예. 그다음에 또 한 명의 피의자는 24살 된 피의자인데 예. 그 이경우로부터 포섭이 돼가지고 2, 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동향을 관찰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중간에 하다가 범죄 실행을 중지를 한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에서는 공범관계를 보고 영장을 청구해서 이렇게 돼서 피의자가 강남 납치 사건에 모두 5명이 된 겁니다. 아, 2, 3개월 전부터 뭐 그랬다고 하는데 자, 팀장님 그러면은 일단 뭐 자기들이 이제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피해자 그 피의자들의 살해 동기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지금까지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 경우는 9천만 원 투자금 중 8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예. 근데 뭐 2천만 원 보상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 소위 말하면 그 범행 청부를 한 거에 대한
본인의 그 진술은 하지 않고 있고 예. 또 본인도 이 지금 살해 사건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나오죠. 이 예. 지금 실행범들 소위 공모 관계에 있는 그 범인들의 진술하고는 굉장히 상반되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면 이제 이 경우에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좀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였는데 아마 사임을 한 걸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유 씨 부부가 긴급 체포됐는데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그 대응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사임을 한 것 같은데 아마 그것보다는 예. 상당히 그 변호하기가 어려움을 느꼈을 거로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공모해가지고 주도적으로 범행 실행을 시켰잖아요. 예. 교사를 했고. 예. 그런데 상부를 보호하고 또 본인도 범행 공모를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예. 이렇게 되면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가중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죠. 증거 인멸이라든가 죄질이 불량하다. 이런 예. 식으로요. 자, 팀장님. 그 2명은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한 네. 명은 교사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더 그 교사를 했을 수가 또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니까 복잡할 때면은 복잡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서로 간의 얘기가 많이 다를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말이 다를 때는 팀장님 어떤 식으로 수사합니까? 굉장히 수사가 쉽습니다. 이 경우의 수라 그래가지고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불심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상대방은 자백을 했다. 예. 근데 너는 네가 다 뒤집어 쓰려고 넌 자백을 안 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 한 수사 기법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예. 내가 입을 다물었을 때 내가 더 모든 범죄 그 부분을 내가 다 뒤집어 쓰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진실을 다 자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통신 수사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수사라든가 블랙박스 이런 걸 전부 이제 매칭을 해보면 예. 결국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행동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뭐 예. 계좌 추적이나 그다음에 그 공모 관계에서 만남이라든가 통신 수사 이런 예. 걸 이제 그 퍼즐 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면은 누가 예. 거짓말하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그 허점을 파고들게 되면 예. 명명백백한 진실이 다 드러나는. 그래서 공모 관계가 있는 경우는 수사가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수사 경험칙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뒤집어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라면 네. 그러면 그 살인이라는 어떤 그 중대 범죄에 있어서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 내지는 살인을 교려한 사람과의 그 어떤 법적 형량에서는 차이가 크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제 이런 겁니다. 예. 살인 청부나 살인 저지른 사람이 어떤 처벌 보통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예. 형법 31조에 보면 교사범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 타인을 교사범이요? 교사하여 죄를 예.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강도 살인으로 지금 그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처한다고 이제 굉장히 그 가중 처벌하는 경향인데 예. 이 청부를 한 사람의 실행한 자는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예. 법정에서 때로 실행자를 더 엄중히 처벌하거나 또 예. 교사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예. 뭐냐면 실행자가 교사 범죄보다 더한 범행을 할 때입니다. 예. 또 교사자가 실행자를 속이고 혼자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행자를 속이고 지능적으로 교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교사자가 실행자보다 더 처벌을 받는 예. 이런 경우가 이제 법정의 심리상 있을 때가 있죠. 예. 자, 개인적인 그 의견 좀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네네. 팀장님 보셨을 때는요. 5명이나 연관된 사건이고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자, 이게 원한에 가까운 겁니까? 아니면 청부 살해입니까? 이거 어떤 거로 보세요?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 연지호 차량 안에서 이제 케타민, 그 수면 마취 성분이던 주사기도 발견되었고 예.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 회신 결과를 보니까 예. 피해자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거든요. 예. 그리고 범인들이 이제 피해자에게 그 수면제 성분 주사를 해가지고 질식사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예. 아마 주사를 하고서 질식시켜 살해한 것인다. 예. 살해한 것인데 예. 문제는 예. 이 케이블 타이라든가 청테이프라든가 그다음에 그 고무 해머라든가 그다음에 예. 그 수면제 같은 주사기를 미리서 이제 준비를 했고 2, 3개월 전부터 이제 미행을 하거나 동향 관찰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다고 하면 투자 그 소위 프리에버라는 코인에 투자한 손실 때문에 예. 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 어떤 경우냐? 예. 바로 이 사람이 제거가 됐을 때 가장 경제적인 이익이나 어떤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게 예. 가장 크게 보는 사람이 이 범인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아. 청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경우는 예. 어떤 금품 강치가 목적이 아니고 예. 피해자를 100% 제거를 해버리는 살해하는 그런 청부 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예. 이유는 뭐냐면요.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바로 연지호 고향인 이 대청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해서 그 안매장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를 이미 사전에 답사를 했어요. 공범들이. 예. 그럼 이게 뭘까요? 피해자를 완전히 살해해서 안매장하겠다는 소위 말하면 완전 범죄를 깨한 범죄거든요. 예. 결국은 피해자 제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금품 강치가 목적이 아니고 예. 청부 살인이 목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한번 유심하게 지켜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